안녕하세요. 오늘도 글로 배우는 간접 체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페인 두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카페인 두통, 직장인에게는 너무 친숙한 개념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커피 섭취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통계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람인에서 직장인 17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시는 이유로는 잠을 깨기 위해 습관적으로 등의 이유였고요.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한 잔의 가격대가 4,000원대인 걸 보면 아마도 카페에서 시켜먹는 형태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두통이 발생하기 참 좋은 조건들이죠. 카페인 두통의 원인은 되게 단순합니다.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격히 카페인 섭취량을 줄일 때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카페인 두통 해결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카페인을 통해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카페인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하죠.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의 효과를 누구도 피로회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잠이 와야 하는 건데,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대신 결합해서 활성화를 막는 구조라 인면방해, 즉 잠에 드는 걸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애매하게 마시면 졸린데 잠만 못 자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종국적인 해결 방법은 카페인 섭취를 전략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커피를 마신다면 점진적으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계산이 대단히 쉽습니다. 처음에는 3잔, 조금 익숙해지면 1잔 줄여서 2잔, 더 익숙해지면 1잔으로 이런 방식으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근데 매일 같은 종류의 커피만 마실 수 있나요? 세상에 커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때그때 선택권이 없는 상황도 가끔 발생하죠. 첫날은 커피 믹스와 바닐라 라떼를 먹고, 다음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마시고, 다음날은 에스프레소 1잔 마셨습니다. 카페인 계획대로 잘 줄여나가고 있는 걸까요? 결국 카페인을 전략적으로 줄이려면 자주 마시는 커피의 카페인 총량을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브랜드 중 이 3개의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커피들의 카페인 함량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카페에서 흔히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추출하면 그림과 같이 샷의 형태로 커피가 나옵니다. 이 샷 한 잔은 카페인 함량이 75mg입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 한 잔은 75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더블샷을 사용하고 있고 트리플샷까지 넣는 곳도 많아요. 대부분 150mg 이상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료죠. 트리플샷 들어갔습니다. 카페인 함량 210mg입니다. 콜드브루 155mg입니다.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원샷 들어갑니다. 75mg이에요. 아이스 스타벅스 돌체라떼 투샷 들어갑니다. 150mg입니다. 다음은 백다방 브랜드입니다. 요새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37mg입니다. 여기도 트리플샷이에요. 원두커피 아이스 백다방의 시그니처 메뉴죠.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71mg이에요. 카페라떼 트리플샷입니다. 237mg이고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237mg 역시 트리플샷입니다. 다음은 메가커피 브랜드 살펴보겠습니다. 하얄 메가커피 생각보다 낮습니다. 99.6mg이에요. 메가리카노, 이거는 온스 자체가 좀 큽니다. 고용량이에요. 290.8mg,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많이 찾는 음료죠. 199.7mg, 더블샷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콜드브루 오리지널 156.4mg입니다. 바닐라 라떼는 195.1mg, 여기도 더블샷 같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보기엔 뜨거워 보이는데 이거 아이스 음료입니다. 208mg, 다른 것보단 오히려 더 들어가네요.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에스프레소 계열보다 콜드브루 계열이 통상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적습니다. 스타벅스도 그렇고 메가커피도 확실히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음료보다 콜드브루 계열의 음료들이 카페인이 덜 들어갑니다. 믹스커피류도 한번 조사해보았습니다. 카페인 함량 순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스타믹스, 모카골드, 거의 에스프레소 한 샷만큼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맥심 오리지널, 홈플러스 모카골드 믹스커피 모두 60mg 이상 들었습니다. 맥스웰 오리지널은 55mg 정도 들었네요. 네스카페 모카 하모니도 맥스웰 하우스 오리지널이랑 비슷하고요. 맥스웰 하우스 마일드도 아주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건 맥심 화이트 골드 40.9mg 들어가네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
미치겠다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 에스프레소 계열의 커피에서 콜드브루 계열로 커피를 변경해보세요. 똑같이 카페인 충족감은 느껴도 실제로 카페인 섭취도 줄 거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훨씬 덜 할 겁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먹으면 무조건 투샷을 먹는 겁니다. 키오스크에서 연하게 옵션을 넣어서 마시거나 혈당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차라리 커피 믹스를 마시는 게 카페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은 찔 겁니다. 나는 믹스 커피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특정 브랜드에 미치도록 꽂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맥심 화이트 골드 드십시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확실한 정보냐고요? 그럴 리가요. 글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